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정대로 SEC가 법원에 리플 소송 관련 판결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진행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브리핑을 제출했습니다. 마감 타임라인이 8월 18일이었으니까 현지 시간으로 딱 맞춰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타임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로써 리플은 9월 1일까지 반론 답변을 제출해야 하고요. 또 리플의 반론 답변서에 대해서 SEC의 답변이 9월 8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레스 판사와 항소법원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중간 항소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2024년 EQ에 있을 재판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때 SEC가 정식적으로 항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SEC가 어떤 내용으로 중간 항소 신청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법의 지배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가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중간 항소가 소송의 효율성을 높여서 소송의 마무리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인데요. SEC는 프로그래믹 판매와 그리고 기타 판매가 왜 중간 항소 대상이 되는지 이 세 가지 요건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의 지배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SEC는 암호화폐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 즉 리플이 투자 계약을 제한하거나 판매했는지에 대한 순수한 법적 문제를 포함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위 테스트에 근거한 법적 문제는 이미 토레스 판사가 그들이 요청한 세 개의 카테고리 입맛에 맞추어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기관 판매에 대한 것, 프로그래믹 판매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판매를 방조한 크리스 라센과 브래디 갈링하우스에 대한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는 하위 테스트에 의거 각각 판결을 제기를 했는데 무엇을 또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두 번째가 이 법적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직 진행 중인 기소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테라폼넥스 사건, 라이브러리 사건, 텔레그램 사건 등등 판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레스 판사가 과연 이 사건들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토레스 판사 역시 더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플의 판결에 대해서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것은 한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이 다 다른 별개의 사안이고 또 다른 쟁점 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판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사안이 어떻게 다른지 비전문가들은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법적 검토를 받기 위해서 법원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SEC의 신청문은 본인들이 명확한 규제 없이 진행한 무자비한 기소들을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멈춰달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역으로 SEC가 진행한 기소들도 모두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이런 즉각적인 항소가 결국에는 소송 종료를 앞당길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중간 항소가 거부되면 결국 본인들은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시간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신청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전문가로서 제가 만약 토레스 판사라면 이 정도 신청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법에 대한 위선이라고 호통치면서 항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신청문에 담긴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SEC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들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거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빌 모건 변호사는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그 말은 결국에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XRP와 그리고 XRP 홀더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RP와 XRP 홀더 분들에게만 좋은 일일까요? 저는 코인베이스에게도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이유가 미등록 증권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XRP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면 물론 모든 코인이 XRP의 KYC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알트코인들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코인베이스의 기소 쟁점 자체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고 싶으면 미등록 증권이라는 말은 빼고 다른 적절한 표현과 법적 논리를 찾아서 기소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가 놓은 덫에 본인이 걸려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언제 XRP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놀라움을 표현을 했는데요. 즉 SEC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7만 5천여 명의 XRP 홀더들은 끝까지 SEC와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의견서가 제출이 되면 본인이 토레시 판사에게 리플을 제공하지 않은 관점이 있다면 별도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중간소송 신청에 대해서 리스폴리라는 한 전문가가 SEC의 중간 항소가 만약 그럴 리 없겠지만 리플이 동의할 경우에는 70에서 80%의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리플이 반대할 경우에는 60에서 70%의 거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그래도 SEC의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중간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이제는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모멘텀들이 약화된 상태라서 조금 더 이런 모멘텀들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전문가가 만약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주장한다면 결코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선물 ETF를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은 반대로 만약에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한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더리움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XRP 선물 ETF도 출시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SEC가 이번 신청문에서 XRP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데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SEC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XRP 선물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법적 명확성을 가진 XRP이기 때문에 만약 XRP가 선물을 신청한다면 이더리움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